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클래스 메소드 코리아의 웨비나 핸즈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EC2 인스턴스 선택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맡게 된 류정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이 EC2에 대한 설명부터 비용 최적화 방법까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2 인스턴스 선택 방법에 앞서 우선 EC2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는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로 AWS에서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핵심 서비스인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없이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가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수백 개가 넘는 다양한 인스턴스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한 만큼 지불한다는 유연한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EBS, 오토 스케일링과 같이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AMI를 활용하여 운영할 서비스에 맞는 맞춤 환경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인스턴스 타입의 명명 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인스턴스를 생성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의 인스턴스 타입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인스턴스 타입은 크게 인스턴스 패밀리,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스턴스 패밀리는 시리즈, 세대,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입니다. 시리즈는 인스턴스의 특성을 알려주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T 시리즈는 버스터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웹서버와 개발 환경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 시리즈는 범용성과 균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일반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C 시리즈는 컴퓨팅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CPU 집약적 작업에 적합하며 그 외에도 R 시리즈, X 시리즈, P 시리즈, G 시리즈, I 시리즈와 같이 각각 용도에 맞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입니다. 세대는 높은 숫자의 경우 최신 세대를 나타내며 세대별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리즈 D 숫자가 인스턴스 타입의 세대를 나타내며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나은 CPU, 네트워크, 메모리 대역폭, 가성비 등의 개선 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은 세대 뒤에 붙는 추가 옵션으로 인스턴스에 부여된 추가적인 옵션 특징을 나타냅니다. I는 인텔 프로세서 기반, A는 AMD 프로세서 기반, G는 그라비톤 프로세서 기반으로 그 외에도 N은 향상된 네트워크, D는 로컬 SSD 스토리지, E는 추가 메모리, G는 고주파스 프로세서를 나타냅니다. 만약 M6i 인스턴스라면 M 시리즈의 6세대 인텔 프로세서 기반이라는 뜻이며 T4G 인스턴스라면 T 시리즈의 4세대 그라비톤 프로세서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성능에 따라 구분되는 단계별 사양 성능입니다. 사이즈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사이즈인 나노부터 최대 사이즈인 24X 라지까지의 사이즈가 제공됩니다. 사이즈는 인스턴스 유형마다 CPU, 메모리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략 이전 사이즈의 2배수가 되는 형태의 사양이 됩니다. 범용 인스턴스를 예시로 본다면 M7i 라지는 2V CPU 8GB, M7iX 라지는 4V CPU 16GB, M7i2X 라지는 8V CPU 32GB로 대략 이전 사이즈의 2배 사양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대 최소 사이즈는 인스턴스 유형별로 상이하며 별도로 특별한 사이즈로는 전용 물림 서버인 베어메탈 사양의 메탈, T 시리즈에만 존재하는 나노와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유형입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사용 사례에 맞게 인스턴스를 최적화하여 구분시켜 놓은 조합입니다. 서비스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유형은 아래와 같이 범용, 컴퓨터 최적화, 메모리 최적화, 가속화된 컴퓨팅, 스토리지 최적화, HPC 최적화와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범용 인스턴스입니다. 범용 인스턴스는 균형 잡힌 CPU, 메모리 및 네트워크 리소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워크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이며 일반적인 웹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하며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특징이 있어 예측 가능한 워크로드의 최적인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용 인스턴스로는 T 시리즈와 M 시리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입니다.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는 고성능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컴퓨팅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높은 CPU와 메모리 비율을 가진 타입이며 향상된 네트워킹을 제공하게 됩니다. 배치 처리,
미디어 트랜스코딩, 고성능 웹서버, HPC, 모델링 등에 적합하며 C 시리즈가 있습니다.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는 높은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으며 인메모리 DB,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등과 같이 메모리에서 대규모 처리를 하는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R 시리즈, U 시리즈, X 시리즈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속화된 컴퓨팅 인스턴스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코프로세서 등을 사용하여 부동 소수점 계산, 그래픽 처리, 데이터 패턴 처리 등의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P 시리즈, G 시리즈, TRN 시리즈, INF 시리즈, DL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최적화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스토리지가 적용된 유형으로 로컬 스토리지에서 매우 큰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NoSQL DB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I 시리즈와 D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HPC 최적화 인스턴스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적합한 유형으로 대규모의 복잡한 시뮬레이션, 딥러닝과 같은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서비스에 적합하며 HPC 시리즈가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알아본 정보들을 토대로 어떠한 인스턴스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선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양입니다. OS, CPU, 램, 저장 공간, 네트워크 대역폭 등 다양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본인이 운영 또는 마이그레이션할 서비스의 대응 사양을 파악하여 기초 사양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프로비저닝 시 과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과소 프로비저닝 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되는 사양에 맞거나 최대한 접근하는 사양의 인스턴스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 범용 타입을 사용해 보자입니다. 범용 인스턴스의 스펙은 다른 인스턴스 유형의 토대가 됩니다. 인스턴스 선택에 고민이 되신다면 범용 인스턴스를 기본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범용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사용을 해본 후에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 CPU나 램 등을 파악하여 해당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인스턴스 유형으로 변경하여 점진적으로 인스턴스 유형을 마이그레이션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되도록 최신 세대를 사용하자입니다. AWS에서도 공식적으로 최신 세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대 대비 높은 효율 및 저렴한 비용으로 인스턴스를 제공합니다. 범용 인스턴스 M 시리즈 기준으로 이전 세대 대비 약 10에서 20%의 CPU 성능 향상을 보이며 가격 대비 성능도 10에서 20%의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또한 오래된 세대일수록 AWS에서의 공식적인 지원이 먼저 끊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신 세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용 타협을 위해 약간의 성능 저하가 크게 영향이 없다면 한두 세대 이전의 인스턴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프로세서 선택입니다. AWS 인스턴스는 인텔, AMD, 그라비톤과 같은 다양한 프로세서를 제공합니다. 만약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컴파일 리소스나 서드파티 제품과 같은 곳에서 프로세서에 의해 제약을 받는 영향이 없다면 보다 저렴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동물 이전 기준 M6 인스턴스의 프로세서별 요금은 다음과 같으며 그라비톤 프로세서가 가장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스턴스의 비용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사용하다 보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비용 절감 방법은 구매 옵션 활용, 인스턴스 유형 변경, 사이즈 리사이징, 아키텍처 최적화, 스케줄링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매 옵션 활용입니다. RI 예약 인스턴스는 사용하고 싶은 특정 인스턴스의 패밀리를 예약하여 사용하는 구매 옵션입니다. 최대 72%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으며 1년, 3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즉시 계정 내에 사용 중인 인스턴스 패밀리, 사이즈가 동일한 인스턴스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조건부로의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기에 구매 시에 옵션을 설정을 잘 했는지 수량은 잘 기입하였는지 신중을 가하여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SP 세이빙스 플랜은 시간당 사용을 미리 추산하여 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구매 옵션입니다. EC2, 파게이트, 람다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RI와는 다르게 리전과 패밀리, 크기 등 옵션을 유연하게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입찰 방식으로 AWS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온디민드 대비 최대 90%의 할인율을 가지는 구매 옵션입니다.
다만 스팟 인스턴스는 경매 입찰의 형식으로 내가 해당 옵션으로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였더라도 더 높은 가격으로의 입찰이 들어오게 된다면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사람에게 스팟 인스턴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문과 용량에 따라 가격이 자주 변동이 되며 언제 인스턴스가 종료될지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의 중단 공지는 중단 2분 전에 알림이 오기 때문에 급하게 대처하기는 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간에만 워크로드가 집중되는 배치 작업과 같은 작업 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유형 사이즈 최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는 머신러닝 기반 분석으로 인스턴스의 타입과 크기를 추천해 줍니다. 권장 인스턴스로 변경 시 예상 절약 금액과 성능 역량을 제시하여 줍니다. 오토 스케일링, EBS, 람다까지 분석을 해주며 별도 비용 없이 AWS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입니다.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비용 최적화,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한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여 줍니다. 리소스, 과도한 권한, 백업 누락 등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줍니다. 각 권장 사항별로 예상 절약 금액도 알려주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케일 조정 세대 프로세서 전환입니다. 컴퓨터 옵티마이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통한 과도한 프로비저닝을 대상으로 스케일 다운을 통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턴스의 세대를 최신 세대로 전환하여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프로세서보다 저렴한 그라비톤 프로세서로 전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서버 내에서 컴파일되는 리소스들이 프로세서를 전환하여도 이상 없이 동작하는지 사전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최적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스케줄링 활용입니다. 오토 스케일링을 활용하여 서비스 피크에만 인스턴스를 증설하여 평소 인스턴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과 같이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진 인스턴스는 해당 시간에만 동작하도록 스케줄링하여 온디맨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용량 최적화입니다. EBS와 같이 스토리지는 프로비저닝된 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 서비스에서 필요보다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되었다면 불필요한 요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용량이 급증할 요소가 없다면 총 볼륨의 10에서 20%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프로비저닝 한다면 비용을 보다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EC2 인스턴스 선택 방법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정보로 웨비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자 류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